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너무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상황, 그러한 사항들, 역사적인 하나를 다 집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미시적인 거고요. 거시적인 건 뭐죠? 자, 우리가 이제 이나영 정대협에서 말하는 그 거시적인 그러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이제 연역법으로 네.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시에 가부장제 일본이 거기 또 남성 디테일하고 남성이겠죠. 전시에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서 성폭행했다. 이게 위안부에 대한 정의예요. 네. 제가 지금 거기 약간 언급하자면 네네. 미시를 얘기하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역사학자 중에서는 실증사학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화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예인데 화석을 캐서 화석을 그 반감기를 재서 네네. 언제 거냐 이런 거 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제 때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증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란 것은 일본이 당시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두 침략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식민지. 예, 식민지에 우리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우리가 피해가. 미시 어떤 이게 이제 거시적인 거고. 네네. 네, 들어가서 서류 하나하나 뒤지는 것은 미시입니다. 실증사.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증 사항 얘기하면 막 치를 떨죠. 예. 뭐 미시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막 치를 떨고 아예 공부도 안 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일단 낙인부터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요. 이 이나영류 정대협은 얘네들은 지금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성이 성을 파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일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여성이 국가와 남성에게 봉사하게 되어 있는 가부장제 구조 속의 일이다. 위안소가 인정된 장소였고 합법적이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 법이 국가와 군이 만든 남성을 위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원한 처녀들이었건 매춘을 하게 될 것을 알고 간 여성들이었건 그 구조적인 강제성은 결코 희석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이거 좀 쉽게 좀 풀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옛날 얘기하면은 아득해져요. 타임머신하고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들어와서 비교하면 네네. 여러분 지금 전국에 2004년도에 집창촌이 한 10,000명 돼요. 네네. 공식 집회가. 네, 근데 성매매 금지법 이후에 집장촌이 와해가 되면서 지금 2,000여 명 정도 남아 있다 그러고 그 인원들을 어디로 갔냐면 음성 쪽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여성들이 이제 거의 다죠. 네. 자발적으로 일을 하건 네. 강제적으로 일을 하건 네. 모두 강제다. 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현 이나영 신임 정대협 대표의 주장이 그 논리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 그러니까 업자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나 네. 자발. 그 여성들의 필요로 의해서 가서 일을 하는 것이나 네네. 동일한 네. 강제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강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 거죠. 성이 여성이 네. 피해자화 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렵 채취 사회부터 네네. 농경 사회, 네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세기 근현대까지 오면서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성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네네. 오늘날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여성주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가가 지금 정대협 대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건 끌려가지 않았건 상관없이 무조건 그건 결과적으로 강제로 일한 거다. 돈을 받았건 예, 받지 예. 않았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예, 예.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그녀들은 또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오늘날의 여성들, 네. 심지어는 가정주부들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성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여성은 성적 피해자로서 가정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이 싸움이 끝도 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성인식의 문제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유교나 기독교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교육, 파쇼 교육이라고 이제 대표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억압된 터부시한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4년 이후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좀 자유롭지 않았었나. 이게 법화되면서 금지법 성매매가 금지법이 발의가 되면서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내치면서 사실은 그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이 법을 발의를 했어요. 나름 표면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그 성매매 금지법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밝혀졌었죠. 왜냐하면 그 여성들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뭐 보조금도 주고 했었지만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본인들도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그다음에 여성 그 정치인들도 다 인정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 여성들이 지금 현재 어디가 있나 데이터도 없고 그러한 그 실패했다라는 정책이라는 것도 그들은 얘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어디까지 왔냐면은 성폭력 기본 특별법인가요? 그게 지금 점점 강화돼가지고 이제는 포르노도 아무것도 금지가 되고 그 어떤 그림이나 아니 뭐 저 다운로드 받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완전 불법으로 이제 처단을 받는 어떤 그러한 법이 다 네, 시행되고 있어요. 성폭력 방지하는 법률인데 지금 일제 시대의 위안부 문제는 일제 시대의 성매매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이나영 정대협 대표가 일제시대의 성매매 문제를 가지고 금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공창제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상업적 매춘이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한국의 금지주의를 가지고 역사를 찾아가서 다시 금지주의를 비추어서 당시를 단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이론을 가지고 21세기 현재를 기준으로 20세기 그 75년 전 거를 소환해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 상황, 이런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없어요. 통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시적인 역사학자들, 이른바 실증사학자들이 어느 할머니가 언제 증언한 것과 그 이후에 진술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할머니가 진짜 위안부냐 가짜 위안부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그 미시를 가지고 가짜냐 진짜 이거 진안에서 해결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정대협은요 걔네들이 주구장창 외치는 게 뭐냐면 위안부 있었다, 위안소 있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30년을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다, 뭐 진실이다, 그리고 뭐 그거를 까발려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 똑같이 공무죄로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승부를 걸자면 백전백패합니다. 저는 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이 공식적으로 39번을 사과했다. 그리고 실제 보상에 대해서
화해치유재단, 아시아 네네. 여성기금, 뭐 네네. 1억 5천, 네네. 정부에서 또 4,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역사적인 아주 가까운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도 저들은 눈알 깜짝하잖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구조적 강제면 다 끝나요. 왜냐면 우리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네. 한일 합방 뭐라고 하죠? 경술 국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 1시간 동안 반일주의자고 싸웠는데 교집합이 없어요. 걔는 늘상 그거를 주장하는 애요. 식민지 강제였다. 경술 국치였다. 저는 이제 미시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걔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 강제다. 어차피 구조적 강제고 위안부 있었고 위안소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다. 할머니들이 어찌어찌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발동산 진정공대위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전술 과제가 나오는데 전술 문제가 나와요. 네, 전술이죠. 전술 문제에서 저 사람들은 일제가 식민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모두 저들의 잘못이고 네. 우리는 피해자예요. 네네. 저들은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따지지 마.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일본 군인이 당시에 배포된 콘돔 삭구로 계산하면 위안부 숫자는 3,500에서 맥시멈이 5,000명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정신대 숫자를 이용해서 20만 명이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엉터리 숫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는 45만 명이 끌려갔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그걸 잘못된 숫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안부 한 명이 갔어도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진짜 제가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네. 한 명이 당해서도 억울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영화를 통해서 50만 명이 뭐 90명, 2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화형, 처형까지 얘기해요. 네, 이런 근거가 불확실한 인터넷상에 2차 세계대전 중일 전쟁 당시에 사진 가지고 우리 선주가 죽었다고 이 사람들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전술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정대협 해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대하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스스로 학자들이 많고 우리는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우리 틀에 우리가 갇히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네, 왜냐하면 예전 독일에서 그 괴벨스가 네네 개발스. 이 유아스러운 발언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선동을 하면 네네.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네네. 그 흑색 선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책을 수십 권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회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괴벨스의 이론을 이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한국이 그래요. 반일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다 이미 님에 걸려있고 다 이론적으로 걔네들이 그거를 구조적으로 다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책 수십 페이지의 책을 들이밀고 니네 읽어봐. 안 읽어봐요. 이게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잖아요. 다 빼놓고 하죠. 예, 우리 훌륭한 프리덤 뉴스 같이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미디어는 떼고 네네. 네.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와서 A4지 한 장이 아니에요. 기사를 쓰면 A4지 반 장에서 3분의 1장 정도를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체이탈 화법의 기사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친일파, 토착 외구라고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네, 끝나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위안부 그 상이 교과서 맨 앞에 아주 막 크게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위안부하고 그다음 뭐죠? 정신대와 뭐죠? 위안부 이 용어 정리를 세상에 75년 뒤 이용수 씨가 최근에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 위안부하고 정신대 이거 구분하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다시 한번 정신대가 뭐라고요? 정신대. 네. 우리는 위안부를 알고 있었잖아요. 정신대는
중일 태평전 당시에 군수공장에서 일을 한 여성들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조선, 대만에 적용했는데 네. 조선에서는 인터넷에는 6명 나오고요. 네. 연구자들은 한 2,000여 명 정도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 조차도 저희들은 이제서 배웠어요. 이제서 배웠습니다. 윤종옥 씨가 정대 만들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것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수 어르신이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정대협은 알았죠. 이게 다르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얘기 안 하죠. 네, 안 했었죠. 걔네들은 오류가 있어도 절대로 오류를 밝혀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교육의 현실이죠. 역사 교육. 예. 이제 5분 남았거든요. 5분 그래서 남았나요? 결론을 도출하려면 그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기정사실화되어서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요거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집에서 우리 나솔 대변인께서는 집에서 이런 얘기하면 통하나요? 쌈나죠.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저는 파트너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뭐 얘기할 일은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다른 한국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주로 얘기할 때 대판 싸운다. 이 네. 말이 맞아요. 그렇죠. 어제도 저 1시간 동안 반일주의자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앞으로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났어요. 일제 치하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후세대가 후세대가 일제를 가지고 당시 악마들이 존재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웃기는 얘기예요. 네. 만약이라는 만약에. 거, 만약이라는 거 전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만약 있으면 또 달라지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악마화가 됐다는 것은 네. 우리로서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일본이 남북한의 당시에 요즘 얘기하는 SOC 네네네. 산업 기반 시설을 깔았어요. 네네. 당시에 북한의 저 수풍 발전소가 동양에서 최대 규모. 네네네. 일제가 조선에 건설한 것은 일본이 자기 나라처럼 여기를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가 있고 여기 제2국민이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에 있던 중앙청 네네. 옆에 시청 있잖아요. 김영삼 정부에서 중앙청을 폭파시켜버렸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식민지 근대화로 나와요. 또 네, 그런 나오죠. 근데 찍혀요. 중앙청을 없애버리면 역사에서 일본 식민지가 그럼 없어지냐고. 이게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요, 저기 뭐 교육제도, 법제도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완전히 한반도. 한국의 법제도는 일본의 법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교육제도도 그래요. 교과서, 영어, 수학 이것도 다 그래요. 여기 어르신이 좀 와 계신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일제 때를 우리가 선악으로 일본을 악마로 우리가 피해를 당한 선한 사람으로 간단하게 규정이 가능한가요? 모르죠. 내가 그때 당시 같으면 한 8살, 7살인데 모르죠. 그럼요. 네, 모르신다고 하죠. 네. 그래서 새로 정대협 대표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고 하는 여성주의의 한국에서 리더예요. 그분이 이번에 정대협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이 앞으로 저 위안부상 저 단체를 어떻게 끌고 갈지 걱정이 되어서 현재 윤미향 대표가 물러나고 국회의원이 됐고, 네? 내가 나는 같은 외국에서 왔는데 네. 대한민국 내 국에 와. 절대로 이게 위안부 문제는 국제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이 맞는데 할머니들이 위험해. 아까 한국말 좀 들어왔는데 알겠니? 알겠니? 한국말 못하고 앵벌이 얘가 정보는 뭐냐 상식 다 압니다. 이게 할 수 없지만은 그 여자만의 자체가 불편하면 안 돼요. 국제문제, 앵벌 유엔까지 갔기 때문에 국제문제고 앵벌이에 관한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역사 연구를 잘하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국의 미식의 책이에요. 정말 한국 특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시고. 연구의 시작이면 문제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책임 깊게 감고요. 대한민국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절대 이런 문제는요. 하고 이렇게 집사했고 정치적으로 기억하지 말라고. 세계 10대 무역 당국이 위안부 문제가 좀 이러고 있는 것은 뭐 좀 안 맞다고 말씀하시죠.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딱 아까 위협하면 되냐고 했지만은 첫째 정신대하고 위안부 사회가 그렇게 크게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시민단체는 특히 미국에서는요 시민단체는 기업이 같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파는 데고 NGO, non-government 정부 기관이 아닌 NGO들은 아이디어를 파는 데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같은 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일어나는 거죠. 이 기대 사건이 여기 대한민국 국민에게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면 없어야 돼. 안 돼요. 유비안 국회의원 사표 말씀하셨어요. 정말 역사를 전공하신 학자분을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상대거든요. 대한민국.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막았어요. 막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런 사회를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진실규명 공동대회에서 앞으로